그러니까 명의대의 접광입니다. 오늘은 자평진전 제20강으로 그동안 우리가 공부해 왔던 자평진전 2원을 종합적으로 이렇게 정리해보는 그런 시간을 이제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소 시간이 아마 한 3, 40분 정도는 좋게 걸릴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도 한번 이게 자꾸 제가 이렇게 강조해서 이렇게 올려놓은 이유는 이 잡병진전의 격국의 개념을 이렇게 어느 정도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만이 우리가 격국론을 가지고 사주를 분석하고 하는 그런데 장애가 이제 없을 것 같아가지고, 그리고 혹여나 이 격국을 잘못 봐가지고 전혀 엉뚱하게 해석하는 이런 사례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격국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제대로 이렇게 한번 이렇게 알려주기 위해서 자꾸 이것을 이렇게 올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아시고 자꾸 연습을 해봐요. 처음에 이제 하도와 낙서의 이렇게 하도는 생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낙서라고 하는 것은 극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세상 만물이 이렇게 나오는 순서는 극에 의해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극이생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극에 의해서 이 생이 되고 또 생이 또 극이 되고 하는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모든 세상 만물은 다시 이렇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고 또 살아났다가 다시 죽어나고 하는 사생의 그런 반복을 이렇게 계속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역사가 이렇게 이어지고 하는 것이 바로 화도의 생과 낙세의 극의 작용에 의해서 이렇게 생겨나는 이런 법칙이다 라고 이렇게 하고 있고요. 이를 적전수에서는 수은역지기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처음에 적전수 그러니까 지명장인가 거기 보면은 순역지기를 알아야만이 사주를 본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하도생과 낙서의 극에 의해서 이제 순역지기라고 하는 12운성론이 거기서 이제 출발이 된 거거든요. 자, 그래서 하도의 이제 극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 모든 이 세상의 만물이 생을 하려면은 극에 의해서 생겨하거든요. 그래서 자, 보면은 수국화, 그다음에 화극금, 금극목, 목국토 해가지고 토에서 이렇게 마무리가 되거든요. 거기에 의해서 그럼 토에서 다시 생하죠.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이렇게 해서 하면은 생과 극에 의해서 네 계절이 이렇게 만들어지거든요. 이런 식으로 네 계절이 만들어져요. 이게 사계절이라고 하면은 사계절 속에는 12계절이 이렇게 포함되어 있죠. 12계절도 이와 같이 똑같이 생극에 의해서 형성이 되고 더 나아가서는 24절기도 생극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어지거든요. 그걸 갖다가 자평진전 음양생극에 보면은 절이사시성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절이사시성. 절도가 있어서 사시 네 계절의 때가 이렇게 이루어진다. 절도가 있어서 이 절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절도라고 얘기하는데 대나무가 이렇게 올라가면은 매듭이 이렇게 돼 있고 매듭이 딱 되어 있죠. 이런 걸 절이라고 하는데 이 절이라고 하는 것을 음양오행의 생극제화에 의해서 사시가 만들어진다. 이게 사상이 이렇게 만들어지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고 하는 이런 사시가 만들어진다. 사시 속에는 12계절이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식간이 이 12계절을 이렇게 만나면서 거기에서 받아들이는 생과 극에 따라서 격국이 나눠진다. 그게 바로 이제 원령, 그래서 모든 용신은 원령에서 이렇게 구한다, 찾는다. 이렇게 이제 논조가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하도의 생과 낙서의 이에 의해서 이렇게 사상이 만들어지고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절도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어지고 절도라고 하는 것은 오행의 생극재화이다. 그렇기 때문에 잡병진전 격국론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의 이치대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지극히 그 자연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그 논리 정연한 이런 명리학의 그 학문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그래서 자평기전 2권에 보면 논용신이라고 되어 있죠. 논용신에는 팔자용신 정구원령이라고 그랬어요. 모든 팔자는 원령에서 구한다. 왜? 앞에서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팔자, 사주팔자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하늘로 천지로부터 부여받은 그 사람만의 그 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선을 계승한 것은 성이라고 그랬거든요. 이 성을 보는 것이 격국을 보는 거예요. 이 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그 인성이랄지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격을 보는 것이 바로 그걸 보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자평기전 논용신에는 팔자용신 정구 원령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이렇게 문장이 딱 만들어져 있죠. 그래서 이것 보면은 일간을 가지고 원령지지에 대조해 본다. 그러면 생과 극이 똑같지 않으므로 거기서 격국이 나눠진다. 그랬거든요. 격국이 나눠진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격국이 나눠지면은 생과 극에 의해서 그래서 저 사기신과 사흉신으로 나누어지는데 사기신은 재관인식으로 용신이 순하여 순용한다. 그 사흉신은 칠사상관 급제양인으로 용신이 불선하기 때문에 역용을 한다.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사기신격이든 사흉신격이든 순용과 역용에 따라서 배합의 마땅함을 이루면 어느 격이나 모두 기격이 된다. 성격이 된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이제 키포인트거든요. 격국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 이 개념이 이제 그 기본으로 해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이제 그 진도 이렇게 분화되고 발전의 과정을 보면은 이렇게 다음 장에서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심효천 선생이 가장 중요하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격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원령이 주체가 돼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그 지금 사람들은 오로지 제강이라고 하면 원령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제강을 주체로 하고 그런 뒤에 사주 간지를 가지고 글자마다 모두 원령으로 돌아가서 시기를 관찰해야만 알지 못한다. 그랬거든요. 이제 왜 그 예를 구분하면은 정관용인격과 인수용관을 모두 관인상전이라고 해가지고 한꺼번에 이제 처리한다는 뜻이에요. 이 정관용인, 정관용인격하고 인수용관의 격은 약간 다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관인상전이라고 이렇게 하는 것은 원령을 이렇게 이주로 하지 않았다. 이런 그 뜻이거든요. 그래서 또 두 번째로는 제격에 식신이 투출하고 하는 것과 또 식신이 재성을 생하는 것을 모두 식신생제로 이렇게 논해버린 거거든요. 그런데 제격에 식신이 이렇게 투출해 있는 것하고 식신생제격하고는 격의 그 상당히 다르잖아요. 식신격이고 제격이고 이제 다르잖아요. 그런데 똑같이 식신생제로 이게 논해버린다. 그리고 편인격에서 식신을 보는 거하고 식신격에서 편인을 보는 것을 똑같이 편도식으로 봐본다. 편인격에서 식신을 보는 것은 일간의 기운을 식신으로 살아기 때문에 이거 성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나 식신격의 편인을 보는 것은 식신이 편인을 이렇게 편인 도식하기 때문에 식신격이기 때문에 편인이 올라오면은 편인 도식을 해가지고 격이 깨지는 것인데 편인격의 식신을 보는 거하고 똑같이 이제 논한다. 이거거든요. 그리고 칠살이 식신의 제압을 받고 있는데 인수가 오는 것과 살인 상생으로 같이 봐본다는 뜻이에요. 이런 것들은 굉장히 원령을 이렇게 무시하고 바로 이렇게 보기 때문에 원령을 이렇게 함부로 이렇게 논하는 까닭이 되기 때문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논용신에는 팔자용신 정구 원령, 그 다음에 격은 항상 원령이 주체가 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그 하나 보면요. 자, 정화일간이 해월에 이렇게 생겼거든요. 해월이 생겼어요. 그럼 원령이 이제 정관격이잖아요. 정관격인데 이것을 묘하고 미가 이렇게 합을 했어요. 묘미 이렇게 합을 이렇게 했으면은 정관이 인수를 이렇게 변했거든요. 그럼 이거 인수격으로 봐본다 뜻이에요. 그렇게 보면 안 되거든요. 이렇게 용신의 변화도
이 정관이 이렇게 정관격이 변한 게 아니고요. 이 정관이라고 하고 있는 이 원령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있고, 이 정과 정관이 묘하고 미가 이렇게 합의되니까 인성으로 변해가지고 정관이 인성을 이렇게 쓰는 이런 것을 이렇게 봐줘야 되거든요. 뒤에 다시 또 나오기 때문에 그때 다시 또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원령은 항상 원령을 이렇게 지금 주체로 해라 라고 하는 것을 특히 강조하고 있거든요. 논용신이 이제 되면은 그다음에 용신이 이렇게 정해지면은 용신의 성격 구분이 있겠죠. 사기신격과 사흉신격이 이렇게 폐격과 성격이 되는 사례들을 이렇게 이제 이렇게 가장 기본적인 것만 이렇게 딱 이렇게 이렇게 표기를 해 놨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거의 암기하다시피 해가지고 이해를 해야 돼요. 정관격일 때는 형충파이가 없어야 되겠죠. 재와 인으로 보자하고 형충파이가 없을 것, 그래야만이 정관격이 성격이 된다 그랬고요. 또 폐격이 되는 경우에는 형충이 있을 때, 그 정관격이 상관의 극이나 형충파이를 만날 경우에는 정관격이 깨진다. 그런데 여기서 형충파이는 정관격만 깨지는 거 아니고, 깨지는 것이 아니고, 사기신격에서 이 형충파이를 만나면은 격이 이렇게 폐해한다라고 이렇게 보시는 것이 이렇게 타당할 거예요. 그리고 제격이 이렇게 성격이 되는 사례는 원령인 제가 정관을 생각하고 왕하는 경우, 재생관하는 경우, 그 다음에 제가 식상의 생합을 만나고 신강하고 비겁을 지닌 경우 그랬거든요. 제가 식상의 생합을 만났어요. 그리고 신강하고 또 비겁을 이렇게 만났거든요. 그러면은 이 제가 비겁을 만나면 격이 안 되잖아요. 그러나 식상이 있기 때문에 비겁들이 식상의 그 생을 통해 가지고 재성으로 이렇게 들어오기 때문에 오히려 격이 좋아진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제격의 인수가 투출하고 서로 장애를 받지 않을게요. 이게 제격폐인이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제격이 또 다시 폐가 되는 경우는 제가 경비하는데 비급이 많을 경우요. 또 제격의 치살이 투출한 경우 이런 것은 제격이 폐가 되는 경우고요. 또 인수격이 성격이 되려면은 인수가 가벼울 때 관사를 만나거나 관인이 둘 다 온전한 경우 그랬거든요. 인수가 가벼울 때 살을 만나면은 살인선생으로 아주 좋은 격국이 되고 또 관인이 둘 다 이렇게 온전한 경우는 이제 그 손상이 이제 없어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관성은 상관의 극을 이렇게 보서는 안 되고 인성은 재성의 극을 이렇게 만나면 안 되고 또 형충파이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둘 다 온전한 경우에는 인수격이 성격이 되더라. 또 일간과 인성이 왕성하여 식상으로 설계하는 경우 수기를 이렇게 유통해 준다. 이게 인비식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일간이 왕하고 인성이 이렇게 왕성할 때 인수격일 때 얘기를 한 겁니다. 식상으로 설계한 경우는 아주 좋죠. 또 인수가 많을 때 재를 만나 재가 투출하고 뿌리가 가벼울 것. 이거 뭐냐면은 인다용계라고 이제 하는 그 경우거든요. 이렇게 해서 인수격이 이렇게 되면 인수격이 성격이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인수격이 폐격이 되는 사례는 인수가 경면대 재를 만나는 경우. 그렇죠. 재극이 나니까. 또 신강하고 인수가 많은데 칠살이 투출한 경우. 이거 상당히 유의해서 봐야 돼요. 이 경우는. 신강하고 인수가 많은데 칠살이 투출한 경우에는 잘못하면 상생으로 이렇게 봐버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신강하고 인수가 이렇게 많은데 칠살이 투출한 경우에는 절대적으로 빈천하다고 그랬거든요. 유의해서 보시고요. 식신격. 식신생제하는 경우, 식신이 재선을 세가는 경우, 또 식신이 칠살을 대동하는데 재가 없어야 되겠죠. 식신 재선을 하고 있는데 재성이 있으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식신을 버리고 칠살을 취할 경우에 인수가 투출한 경우. 이것은 기식치인이라고 이렇게 여러 번 이렇게 나오는데요. 식신은 이렇게 원령을 버릴 수는 없죠. 그러나 일간이 식신을 이용해 가지고 요 칠살을 제압을 하려면은 힘이 이렇게 약하니까 인수라도 이 편인이나 정인 구분하지 않고 인수라도 이렇게 들어오면은 그걸 써가지고 내 일간 힘이 강해지면은 식신을 써서 칠살을 제압한다라고 하는 그 치용법이거든요. 그리고 식신격이 폐가 되는 경우, 식신이 편인을 만날 때, 그죠? 식신격이 편인을 만날 때하고 편인격의 식신을 만날 때하고는 구별을 해 주셔야 돼요. 또 식신이 재를 생하는데 칠살을 만나는 경우, 이러면 아주 흉하죠. 식신생재, 재생사 이렇게 해버리니까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사형신격이
사흉신격의 성격과 백격을 이렇게 보면요. 성격이 되는 경우를 보면은 칫살격은 신강하고 원령인 칫살이 식신으로 그 제복을 당할 경우, 식신이 있어서 칫살을 제압할 경우, 칫살격에. 그리고 이제 칫살격이 이제 백격이 되면 칫살이 재성을 만났는데 제복이 없는 경우는 칫살격이 폐가 된다. 이렇게 보시고요. 상관격은 상관생지하면은 이제 성격이 되죠. 상관이 인수를 대동하는데 상관이 왕성하고 인수에 뿌리가 있을 것 그랬거든요. 이게 상관폐인이라고 얘기하죠. 상관이 왕성하고 일간이 약한데 칫살과 인수가 투출할 것. 그러면 인수로 약한 일간을 이렇게 생해주면 내가 일간이 이 상관을 충분히 쓸 수가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상관이 칫살을 대동하고 죄가 없을 것. 이럴 때는 상관격이 이렇게 성격이 되는 사례들이다라고 이렇게 보고요. 또 상관격이 폐가 되는 경우, 상관이 금수가 아니면서 정관을 만날 경우, 또 상관이 재성을 생하면서 칫살을 대동하는 경우는 대벌에 상관생제 재생살이 돼버리죠. 또 상관이 인수를 대동하면서 상관이 경미하고 신앙하면 상관격이 배한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양인격. 원령이 양인일 때 관살이 투출할 때 이때는 성격이 되고요. 재화인이 드러나고 상관을 만나지 않아야 되죠. 그때는 그러면 양인격이 성격이 된다. 그리고 그 양인격이 이제 백격이 되는 경우는 관살이 없는 경우, 또 식상이 이제 없을 경우, 그 양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양간에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양간에만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은간에는 양인격이 성립이 안 되죠. 그래서 양인격만큼은 관살이 없는 경우, 또 식상이 없는 경우를 폐가 된다. 이렇게 보고요. 걸록과 월급은 관이 투출하고 재화인을 만난 경우, 또 재가 투출하고 식상을 만난 경우에는 이렇게 걸록 월급이 성격이 된다. 그 칠살이 투출해서 제복을 당할 경우도 월걸록이 성격이 된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그 월걸럭이 이렇게 그 폐격이 되는 경우는 재관이 없거나 칠살과 재가 투출하면 격이 배한다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용신의 성패와 구웅을 논하면서는 별도의 강의가 그 올려놓은 거 있거든요. 그것을 반복적으로 이렇게 한번 그 습득을 해봐. 여기서 이제 하도 이렇게 양이 많으니까 이렇게 구웅신과 이렇게 그 성중육배, 대중유성을 이렇게 제외를 했거든요. 이것은 계속적으로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한번 그 강론에 들어가서 여러분들께서 공부를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용신이 이렇게 논용신 원령에서 찾는다. 원령에서 찾으면은 그 바로 그 원령을 이주로 해서 격국을 꼭 봐야 된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사기실의 성격과 백격, 사흉신의 성격과 백격을 이렇게 공부해서 했고요. 이 격이 이렇게 갖춰지면은 용신의 변화가 있어요. 용신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변화가 없으면 안 되겠죠. 변화의 그 이유는 뭐냐면은 용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원령을 이주를 하죠. 원령에 소장된 것이 한결같지 않아서 마침내 변화가 있는 것이다. 그랬거든요. 12지지 가운데 좌오묘유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감추고 있는 것이 있으니 꼭 사고만 그런 것이 아니다. 인신사에도 똑같다는 뜻이거든요. 그래, 이제 12지지 중에 좌오묘유는 원령 격국을 그대로 쓰는 것을 참고로 이렇게 해주세요. 이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경임일주가 경금일주가 자월에 이렇게 태어났거든요. 그래야지 이것을 상관격으로 봐야지 여기 임수가 이렇게 투출해 가지고 식신 이렇게 식신격으로 이렇게 봐버리면 안 된다는 뜻이거든요. 상관격으로 보라 이렇게 좌우묘에는 그렇고요. 나머지는 이제 지장간에 감추고 있는 것들이 이제 있으니 꼭 사고만 그런 것이 아니다 그랬거든요. 근데 왜 좌우묘에는 그 격을 하나로 이렇게 봐버리냐? 그 왕기이기 때문에 지운이 하나로 뭉쳐 있다고 하는 그런 이유 때문에 이제 그렇게 격을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격을 변화가 없는 것을 봐라. 그리고 나머지 인신사이나 진술충미는 이렇게 변화하는 것을 보고요. 진술충미는 또 이렇게 세분화돼 가지고 이렇게 묘고 작기에서 어떻게 용신을 취할 것인가에 다시 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인신사에 가지고 이렇게 보면은 인으로 이렇게 말하면은 이 노래는 이렇게 무갑
무병갑이라고 하는 이 지장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갑목이 이렇게 나오면은 이게 번주가 되죠. 이 봉기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이 군의 관청이 있는 것과 같고, 병이 이제 인해서 장식하니까 만약에 군에 부지사가 있는 것 같다. 이게 갑은 저 인월에 인월 전체를 사령하는 이렇게 그런 신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군에 군수가 있는 거나 똑같고, 만약에 병화가 이렇게 투출했어요. 그러면 병화가 이렇게 이끌고 있으니까 군수가 이렇게 부재중에 있으면서 부군수가 그것을 사령을 한다. 군을 통제를 한다. 예,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무토도 역시 이 장생인이 군의 감독관이 있는 것과 같으므로, 가령 인월이 제강이 되더라도 간목이 투출하지 않고 병화가 투출하면 군의 장관이 군에 부임하지 않아서 부지사가 주제가 될 수 있는 것과 같으니 이것이 변화의 이유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신월에 예를 들어서 저기가 어, 인월에 신금일주가 태어났어요. 그럼 적격이죠. 적격인데 이것을 예를 들어서 이제 정관으로 병화가 이렇게 구출했거든요. 근데 이것을 갖다가 이게 참 애매한 이런 적인데요. 이게 공기가 안목이기 때문에 이렇게 원령 격국은 적격이 되는 것인데, 정관으로 추출된 병화에 의해서 격이 변화됐다고 하면 상당히 오류를 범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경격이랄지 이런 것들은 조금 문제가 있는 이런 학설이면 틀림없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자, 이렇게 인월에 신금일주가 이렇게 병화가 이렇게 투출했어요. 그러면 이것도 간목이 투출을 안 했지만은 이 간목이 이렇게 인호를 주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격이거든요. 신월의 신금일주의 격이에요, 이게. 격이고, 이 격이 이렇게 거느리는 이 병화를 이게 국으로 이렇게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격국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원령 용신이 이렇게 쓰는 용신이 병화다. 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재생광 이렇게 격국의 명칭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데 이게 상당히 논란의 어떤 대상이 될 수가 있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변화해가지고 변화의 원칙이 있거든요. 원칙이 있고 변화의 원칙은 어떤 것이냐면요. 변화의 기본 원칙은 원령 지지에서 이렇게 중심을 해가지고 삼합을 이루는 경우. 이제 해월의 정화가 이제 정관격이 있거든요. 그런데 정관격을 얻었다. 지지에서 묘하고 미가 와가지고 원령과 합을 이루면 인수로 쓰임이 변한다. 이때 정화, 해 정관의 속성은 유지가 된다. 격이 있기 때문이다. 그랬거든요. 이 해묘미학 목국이 된다고 해가지고 인수격으로 이렇게 변해버리는 그 뜻이 아니에요.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그 사람이 본연의 이제 천지로부터 타고난 격이기 때문에 그건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이 격이 인수를 쓴다는 뜻이거든요. 이렇게 격국은 이렇게 이렇게 보면 정관 용인격이 된 거죠. 정관이 인성을 쓰는 격국으로 이렇게 그렇게 봐줘야 된다. 그래서 지지에서 원령을 중심으로 삼합을 이룰 때 이 용신의 변화예요. 용신의 변화거든요. 쓰는 신의 변화, 격국의 변화가 아니고 용신의 변화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격국의 변화는 있을 수가 없죠. 그 다음에 원령에서 이렇게 정관으로 투출한 오행이 살행할 경우, 이때를 이제 이렇게 변한다 뜻이거든요. 이렇게 변화하여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원령의 변화가 있고, 변화해 가지고 선하게 되는 경우가 있고, 또 변화해서 불선하게 되는 경우, 또 변화해서 본래 격을 잃지 않은 경우 겸격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겸격이라고 하는 것은 논란의 어떤 대상이 충분히 될 수가 있다. 라고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나중에 이제 사주를 갖다 풀어보고 이 강론에서 이렇게 얘기가 나올 때 그때 다시 한번 말씀을 이제 드릴게요. 용신의 순자, 이제 네 번째로 그러니까 용신, 원령 용신, 그다음 용신의 성패하고, 용신의 변화를 했으면 용신이 이게 순자, 용신의 순자.
순하는 것은 변화해가지고 좋게 되는 경우, 잡이라고 하는 것은 변화해가지고 무정하게 되는 경우, 이런 경우를 이렇게 용신의 순잡이다. 용신이 변화해서 순이란 경우를 순이라고 했고요. 이게 뭐냐면은, 신금일주가 인월에 이렇게 태어났거든요. 우리 간목하고 병화가 이렇게 투출했어요. 그러면은 재생화한 이렇게 했죠. 이렇게 천간에서 투출된 것끼리 서로 이렇게 목생화를 이렇게 이 기신을 이렇게 생해주거나 또 길신이 흉신을 이렇게 제압하거나 이런 경우를 이렇게 그 순이란다라고 변화해가지고 순이란 경우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이것을 경격이라고 또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간목도 격, 병화도 격. 그럼 어쩌란 얘기예요, 이게. 이게 그 신금일주가 그 인월에 태어났기 때문에 원령 격국은 그 재성이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 이 재성이 쓰는 것이 병화 정관을 쓴다는 뜻이에요, 이게. 그래서 격은 이렇게 격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재성이 격이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상신은 병화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격국이라고 했을 때는 이 격국 용신이 병화를 이렇게 쓴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는 또 무토가 신호를 생하고 경금하고 임수가 이렇게 투출하면 편재와 식신이 서로 생하여 이루어진다 그랬거든요. 여기 보면은 신금에서 경금이 이렇게 봉기가 투출했고 이렇게 임수가 투출했죠. 그러면 이렇게 토생금, 식신생재가 됐거든요. 이 사주가 굉장히 격이 이렇게 우수하게 됐죠. 이렇게 천간에서 서로 이렇게 유정하게 됐다. 이제 그 기신을 생해 주니까 굉장히 유정하다. 유정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천간으로 투출된 것끼리 서로 상생을 해줄 때, 서로 이루어 줄 때를 유정하다. 이것을 순이라고 또 표현했죠. 같은 그 의미는 같은데 용어가 약간 다 달라지니까 이거 이렇게 분별해서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게 순이라고 하는 경우가 유정하는 경우가 되겠죠. 나 뒤에 무정, 유정 나오는데 유정하다. 그 다음에 원령에서 이렇게 투출을 했기 때문에 유력하다. 힘이 있다. 유력하다. 그래서 유력하면서 유정한 사주가 1등급의 사주라고 이제 뒤에 나오거든요. 이런 경우. 그 다음에 이런 경우는 또 어떤 경우냐. 미월에 이제 을목이 이렇게 투출했거든요. 그리고 기토가 이렇게 투출해서 봉기가 투출했고 을목이 이렇게 투출했거든요. 그러면은 여기 보면 칠살격이 식신의 그 제함을 만나고 있는 경우죠. 이런 경우도 아주 유정하면서 유력하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수운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용신이 변해서 잡다는 경우, 잡되는 경우는 이제 폐격이 되겠죠. 용신이 이제 폐격이 되는 경우를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임수가, 임수가 미월에 이렇게 태어나가지고 기토하고 이렇게 그 을목이 이렇게 투출을 했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용신이 변해서, 어, 이게 이제 그 뭐냐, 저, 저, 토국수 하니까 이게 기토가 정관이죠. 정관인데 상관이 투출해가지고 상관 경관하고 있으니까 이때는 서로 이렇게 변화해가지고 이 잡되게 변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무정하다고 하죠, 이거보다. 무정한 사주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너무 무정하다. 무정하면은 격국이 깨졌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죠. 진월에 그 간목이 생하고 무토하고 임수가 이렇게 투표했어요. 이게 이제 간목은 인성이죠. 인성이고 요것은 그 재성이죠. 재성. 재성이 그 인성을 재극인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서로 이렇게 도모해주지 않는다라고 해서 이렇게 그 용신이 이렇게 변화해 가지고 잡다한 경우를 이렇게 말씀드린 것이고요. 용신격국의 고절을 논하면 그랬거든요. 용신격국에 이제 예를 들어서 용신의 사유신과 사기신이 이렇게 나누어져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비합에 따라서 성격이 됐냐 폐격이 됐냐를 논하고 거기서 이제 다시 또 용신의 변화가 있냐 없냐 변화했으면은 이렇게 좋게 됐냐 나쁘게 됐냐 또 변화해 가지고 용신이 격국의 고죠. 용신 격국이라고 했어요. 용신 격국의 고죠. 이렇게 그 고급 사주냐 이렇게 빈천한 사주냐 고절을 이렇게 논하는 방법이거든요. 여기는 크게 그 유정 무정
유력과 무력의 이렇게 그 관계, 네 가지 관계로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이렇게 그 용신격국의 고절을 이렇게 논하고 있거든요. 유정의 이치는 뭐냐? 정관격이 인수를 차고 있는 것은 제가 투출한 것만 못한데 사주에 상관을 대동했다면 재성보다는 인수를 더 높게 받든다 그랬어요. 이거 보면은 이렇게 이 6월에 간목인주가 이렇게 정관이 이렇게 투출했거든요. 그래서 상관이 옆에 있어요. 상관이 있는데, 상관이 있는데 이 상관을 이렇게 인성으로 이렇게 합하는 거하고 또 개수로 이렇게 극하는 경우하고 따라서 이렇게 유정, 무정이 또 달라지거든요. 합하는 경우를 이렇게 굉장히 유정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유정의 뜻이 바로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깔끔하게 합하면은 정화를 아주 상관을 아주 그 귀신을 깔끔하게 이렇게 없애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보다 더 유정한데 만약 개수가 오면은 수국하라는데 왠지 모르게 수국하래도 정화가 틈만 있으면은 저 개수가 한눈 파고 있을 때 이 정화가 바로 이 정관을 극해가지고 이렇게 상관경관에서 아주 흉한 이런 상황을 이렇게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유력의 입지, 그러니까 유정하고 유력하다면 유력이라고 하는 것도 힘이 있냐 없냐 이거 얘기한 거죠. 신강하고 칠살이 투출하며 식신이 다시 또 왕성한 경우 그랬거든요. 여기 보면은 6월에 을목일주가 보면은 여기 칠살이 이렇게 그 왕성하죠. 칠살이 이렇게 왕하고 그다음에 이 칠살을 식신으로 이렇게 제압을 하고 있거든요. 식신도 여기 저 왕기에 이렇게 임했고 일간도 이렇게 묘에 임해가지고 신강하고 칠살도 이렇게 왕하고 식신이 이렇게 왕한 경우 이런 경우를 유력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1등급의 사주는 어떤 사주냐? 유정하면서 유력한 경우거든요. 신강하고 칠살이 투출하며 식신이 다시 또 왕성한 경우를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신유월에 6월에 을목이 이렇게 칠삭격이죠. 식신으로 이렇게 제사를 하고 있는 경우거든요. 그러니까 1등급의 사주는 그 정관으로 투출된 것끼리 서로 유정하고 그리고 원령에서 이렇게 다 투출해야 되고 하는 것이 그 기본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1등급의 사주죠. 1등급의 아주 고급스러운 사주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다음에 차등급이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이제 1등급 다음에 이제 2등급 뭐 이렇게 3등급 벽이 좀 이렇게 격감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아까 전번 장에서 봤죠. 임수가 이 상관을 이렇게 합해 가지고 하는 것보다 개수가 이렇게 극하는 것이 더 이렇게 무정하다. 이렇게 정화가 이렇게 정화를 합해버린 것이 더 유정하고, 이 극하는 것이 좀 약간 무정하다. 이런 것이 약간의 격감의 요소가 된다라고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무정해라고 하는 것은 격이 깨졌다는 뜻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인수격이 치사를 쓰는 경우에 본래는 기격이죠. 인수격이 치사를 쓰는 경우에는 본래 기격이지만 신강하고 인수도 왕한데 치사를 투출하면 고독하고 가난한 것이다 그랬거든요. 여기 보면은 금생수 인성이고 그다음에 칠살이죠. 일간도 이렇게 왕하죠. 일간도 왕하고 칠살도 이렇게 근있고 왕하고 인성도 이렇게 왕이 버리면은 이런 경우에는 굉장히 빈천한 사주인데 이런 사주들이 잘 살 수 있는 요인이 뭐냐면은 여기에 사주에 인목, 수생목 이 전체적인 기운을 수통을 시켜주면 아주 좋은 사주가 되거든요. 그래서 인목이 굉장히 좋아요. 이런 사주도 그래서 이렇게 인묘진 운이나 가불천간도 가불운이 오게 되면은 이렇게 그 폐격이 이렇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뭔가를 이뤄낼 수 있는 그런 그 격국의 그 변화가 이루어진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것은 그 사귀신격이나 사유신격이 성격이 되었다가 다시 폐격이 되고 또 폐격이 되었는데 다시 성격이 되고 이런 것들은 뭐냐면은 운에서 어떤 글씨가 와요. 그러면 글씨에 의해서 그 글자에 의해서 폐격이 됐던 것이 성격이 될 수가 있고 또 폐격이 되는 것이 그 성격이 될 수가 있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보기 위해서 보아라
그래서 보기 위해서 그 논리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용신이 이루어지는 것을 근거로 무너짐을 이루거나 무너짐을 근거로 이루어지는 것은 노람 그랬거든요. 네, 그래서 팔자 가운데 변화가 한결같지 않아서 마침내 격이 이루어진 것과 격이 무너지는 것으로 나누어지며 이루어지거나 무너지는 것 가운데 다시 또 변화가 헤아릴 수 없어서 마침내 이루어지는 것을 근거로 무너짐을 이루기도 하고 무너짐을 근거로 이루어짐을 이루는 기이함도 있는 것이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인성득배, 그 인성득배는 이제 이루어졌는데 다시 폐가 되는 경우거든요. 상관이 변화해가지고 재가 되면 격이 이루어진다. 이것보다 화상이 위제라고 그러거든요. 예를 들어서 신월에 그 해가 해월에 이제 신금일주라고 보여요. 그러면 상관격이잖아요. 상관격인데 지지에서 묘하고 미가 이렇게 왔어요. 묘하고 미가 오면은 이 상관격이 재성의 그 일을 이 재성으로 이렇게 재성을 쓴다고 이렇게 말씀 그렇게 드리면 돼요. 그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해명이 목구로 돼가지고 제격으로 이 상관이 제격으로 변했다고 하면 안 돼요. 이것은. 그 상관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신금일주의 본성이기 때문에 이것은 변화가 없는 거예요. 이 상관이 이렇게 그 묘와 미를 만나가지고 재성의 일을 하니까 상관생제의 격이 이렇게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는데 여기까지 다 이루어졌어. 근데 우리에서 정화가 이렇게 딱 왔네. 그러면 재생살이 돼버리잖아요. 이렇게 수생목, 목생화가 되어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격이 이렇게 여기까지 이루어졌는데 정화가 이렇게 운에서 딱 왔어요. 그러면 폐가 되어버린 것이죠. 이것을 갖다가 인성득배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또 인수격에 이제 치사를 쓰면은 격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개수가 해월에 이렇게 생겼어요. 개수가, 개수가 이렇게 신월에 이렇게 생겼어요. 신월에 생겨가지고 죽음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인성이 많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이제 대체로 재성을 대동해서 태가한 인성을 억제해야 하는 경우에 그러면은 이 재성이 저 인다용제가 된 거죠. 인수가 많으니까 재성이 와가지고 인성을 좀 극해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만약 칠사를 이렇게 만났어요. 개수가 기토를 이렇게 만났어요. 그러면은 칠사를 만나면은 칠살과 인성이 재성을 꺼리게 되잖아요. 재성이 이제 개입이 돼버리면 격이 깨지는데 재성이 이제 차라리 없어버리면은 칠살하고 인성에 의해서 이렇게 격이 만들어진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칠살이 왕하고 인성도 왕하고 일간도 왕해버리면 배려버리죠. 어, 그것은 확실히 잘 봐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인태득석. 그러니까 폐격이 되었는데 다시 성격이 되는 경우거든요. 정관격이 상관을 만나면은 격이 무너지는 것인데 신금일주가 무술을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연간이 병이면은 정관이죠. 또 시간이 임인 경우는 상관이죠. 그렇게 시에 이미 월에 그 무토가 이렇게 그 인성이 버티고 있으니까 무토를 넘어가서 이렇게 그 연간의 병화를 극할 수 없고 오히려 일간의 길을 살아야 수리하게 되는 것이다 그랬거든요. 호생금 이렇게 하니까 신금의 신금이라고 하는 걸 임수로 이렇게 도세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월간의 길을 살아야 수리하게 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임패득성이다. 처음에는 폐격이 됐죠. 그런데 다시 이제 성격이 됐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양인격의 식신을 만나면 격이 무너진 것인데 경금이 6월에 생하고 연간이 병이고 월간이 정인 경우에 월상의 임을 만나면 식신과 이렇게 합하고 칠살을 남겨가지고 관살이 혼잡되지 않아서 양인격이 청하게 되었다 그랬거든요. 이제 양인격에 식신을 만나면 안 되잖아요. 식신을 만나면 칠살을 제압하기 때문에 식신은 만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제 6월에 그 경금일주일 경우에 병화가 월간에 있고, 병화가 월간에 있고, 월간이, 연간이 병이고, 월간이 정인 경우에 월상의 임을 만나면은, 식신이 그렇게 합관유살이 있거든요. 양인격에 합관유살에 있고, 살을 이렇게 남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주가 이렇게 처음에는
폐가 됐잖아요. 그러다가 이렇게 그 임수의 그 공으로 인해 가지고 정화를 이렇게 합하니까 합관 유산이 되었다. 이것을 갖다가 임폐득성이다. 이제 이 맥락이 뭐냐면요. 그 구웅시 있잖아요. 이권 2장에 용신의 성패와 구웅의 그 구웅신, 그다음에 그 폐중 유성, 폐중 유성, 유성폐,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거와 거의 같은 그 개념이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우운에서 오는, 이렇게 우운에서 원령하고 우운하고 이렇게 대입해가지고 이렇게 한자 한자 올 때, 이것이 성격이 됐냐, 폐격이 됐냐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유심히 잘 보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만들어 놓은 이론이 아닌가, 그렇게 이제 생각이 들거든요. 그 다음에 논용신 그 기후 용신 배기후 득실 그랬거든요. 이렇게 그 용신의 기후가 어떻게 작용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사주가 격국이 성격이 될 수도 있고 폐격이 될 수도 있다 그랬거든요. 용신이 기후와 배합할 때를 논합 그랬어요. 그래서 명을 논할 때는 오직 원령을 이루하죠. 그러나 또한 반드시 기후와 배합하여 서로 용신을 창작해야 하는 것이니 비유하자면 영혼호벌이 태어날 때 그 알맞은 때를 만나면 자연이 하는 일은 절반인데도 공은 배가 되며 때를 만남이 순조롭지 못하면 비록 기특한 재주가 있더라도 공을 이루기가 쉽지 않은 것이다 그랬거든요. 이것을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수하고 화, 그다음에 수하고 화, 그다음에 목하고 금 이렇게 크게 이렇게 그렇게 구분을 해놨고 그렇게 해놨거든요. 이 정도만 알아도 크게 사주를 보는데 이렇게 그렇게 크게 어려운 것은 없다고 봐요. 배우 용신 기후 겨울은 자평진전에서 겨울은 비교적 이렇게 간단하게 수화 기제 또는 목하고 금하고의 관계 이 관계 목하고 금하고의 그 관계를 수하고 하가 어떻게 이제 배분이 됐냐에 따라서 이렇게 좋은 사주가 되냐 나쁜 사주가 되냐 이것을 이렇게 보는 것이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겨울의 목일간이 관성을 볼 경우에는 안 되겠죠. 겨울의 목일간이, 예를 들어 간목이 자월에 이렇게 태어났는데 신금을 봤어요. 그러면 자월에 신금이 이렇게 꽁꽁 얼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약이 되지를 못한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이렇게 관인, 인수용관으로 격이 이렇게 잘 갖춰졌지만은 기약이 되지는 못한다. 이거요. 겨울의 목일간이 식상을 볼 경우는 이 병화를 보는 경우도 간목이 예를 들어서 자월의 간목이 병화를 보는 경우는 아주 귀하잖아요. 인수격에, 인수격에 그 식상을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겨울에 모기간이 식상을 볼 경우. 또 금수상관격. 금수상관격은 정관을 이렇게 반기는 이론적이잖아요. 그리고 목화상관격은 인성을 반기는 것이죠. 여름나무하고 겨울에 금하고 이렇게 상관격일 경우에는 금수상관은 화를 이렇게 좋아하고 목화상관은 수를 이렇게 좋아하고 이렇게 그리고 수목상관격에는 재성이 또 있어야 되고 목화상관격에서도 재성이 이렇게 있으면은 아주 목화상관격에 재성이 있는 경우는 조금 문제가 될 수가 있죠. 화토가 이렇게 조열하기 때문에. 그리고 목화통명하고 금수상합이 있고요. 여름나무가 식신을 쓰는 경우는 식신격에 예를 들어서 식신격에 인성이 있으면은 편인 도식 돼가지고 식신이 쓸모가 없어지기 때문에 격국이 폐가 되는데 여름나무가 식신을 쓰는 경우에는 이렇게 인성을 반기는 경우가 있다. 이것을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논상신기뇨. 상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원령이 이미 용신을 이루었다면 다른 자리에 또한 반드시 용신을 보호자 하는 상신이 있다. 이임금에게 재상이 있는 것처럼 일간의 용신을 보호자 하는 것이 상신이다. 여기서 일간의 용신이라고 그랬잖아요. 일간의 용신이 뭐예요? 일간의 용신은 원령이거든요. 원령, 격국이고. 이게 통상적으로 아까 용신의 변화 이런 것들이 원령 격국의 변화가 아니란 뜻이에요. 이게 잘못 이해하시면은 격이 이렇게 경격이니 격이 변화가 됐다 이렇게 해버리면은 사주가 아주 이렇게 원령의 그
그게 뜻이 아주 잘못되게 애곡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철저하게 이렇게 잘 구분해가지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그렇게 그 상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평진들은 크게 두 가지 개념으로 보고 있거든요. 하나는 일정한 법칙으로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정관용제, 그 제왕생관, 취살용 식신, 인수용관, 재생관 이렇게 딱딱 이렇게 격 이름하고 이렇게 딱딱 이렇게 맞춰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정관용제는 정관이 격이 되고 재성이 상신이 되고, 그다음에 이 제왕생관격에서는 재성이 격국용신이 되고 관이 상신이 되고 이렇게 딱딱딱딱 이렇게 맞춰져 있는 경우, 이런 경우를 이렇게 통변의 일정한 법칙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대신에 또 사두가 통변의 묘법이라 해가지고 사두의 전국이 이 한 글자에 이렇게 힘 입어서 이루어지는 경우, 이제 그 대운에서 이 성격 아까 뭡니까 임패득성 그다음에 패인 득패, 거기에서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했듯이 그런 경우에 그 한자 한자가 바로 이렇게 그 사주를 이렇게 이루어지게 해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약이 있으면 반드시 병이 있는, 약이 있는 사주에 병이 오는 그런 대운에서는 크게 이렇게 발목할 수 있는 이런 요건이 만들어진다는 뜻이거든요. 이것을 통변의 묘법이다 그랬어요. 이게 두 가지로 돼 있죠. 일정한 법칙은 격국이 다 짜여져 있기 때문에 보기가 쉬운데, 통변의 묘법은 상당히 보기가 힘들죠. 이것은 성격이 되었다가 다시 폐격이 되고, 그 폐격이 되는 것이 다시 성격이 되고 하는 이런 것이 되기 때문에, 이 상신은 항상 배움에 있어서 변화가 이렇게 많이 심한 변화가 있죠. 자, 그러면은 원령 용신과 상신의 그 관계 일정한 법칙, 이건 뭐냐? 정관이 재성을 만나는 경우 정관용 재성격이다 했거든요. 이때는 정관이 용신이 되고 재성이 상신이다. 또 재가 왕하여 관을 생하는 경우 재용 정관격, 재성이 정관을 쓴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격국이 제격이거든요. 이 제격이 일간이 쓰는 용신을 보호자해 주는 것이 상신. 그 상신을 이렇게 보호해 주는 것이 희신, 상신이나 용신을 극하는 것이 흉신. 이렇게 딱딱 구분을 해줘야 되거든요. 이거 보면 그렇죠. 여기도 재성은 용신이고 정관이 상신이다. 그랬고 식살이 식신의 제격을 받는 경우 식신제설격이죠. 식신제설격이 이건 표현이 잘못됐네. 칠살격이 식신의 재앙을 만났거든요. 이런 경우에도 이렇게 칠살이 격국 용신, 그 다음에 식신이 상신, 이렇게 딱딱 떨어지죠. 그래서 보면은 일정 기법이라고 했죠. 이것 아래와 같은 것은 일정 기법이다. 일정한 법칙에 이런 것이고 비통변지묘다. 그렇게 통변의 묘법은 아니다. 그랬거든요. 통변의 묘법이라고 하는 건 뭐냐? 원령 용신과 상신의 관계 통변의 묘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런 것들 일정한 법칙이, 앞에서 얘기한 것들은 일정한 법칙이지 통변의 묘법은 아니다 그랬고요. 이것을 요약하여 말하자면은 사주의 정국이 한 글자에 힘입어서 이루어지는 경우에 똑같이 그것을 상신이라고 한다 그랬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원령 용신과 상신 간의 관계를 보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6월에 간목이거든요. 그러면은 정화가 이렇게 투출했어요. 그러면은 이 정관은 상관이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정관이 깨졌잖아요. 그런데 인수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인수가 이렇게 정관을 이렇게 합을 할 때는 인수가 상신이란 뜻이에요. 이 한 글자가 바로 성별의 묘법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 자월에 무토일간이 간목을 받거든요. 그러면 제시행 살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격에 이렇게 살을 보고 있는 사주기 때문에 폐가 됐죠. 그런데 기토가 와가지고 악기압을 했어요. 그럼 재성만 이렇게 남겼거든요. 이럴 때는 이렇게 뭡니까 통변의 묘법이다. 이렇게 보고요. 그렇게 정관에서 이렇게 정관에 있는 흉신을 이렇게 제거하면서 격을 살려주는 것이 이렇게 통변의 묘법. 그게 상신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지로 이제 오는 거. 지지로 이게 삼합, 원력을 중심으로 삼합을 하는 거. 월급에, 이렇게 월급에 이 적격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재성이 이렇게 파괴되잖아요. 근데 묘하고 미가 와가지고 이 상관으로 식상으로 변했어요. 식상으로 변했기 때문에 이 사주가, 이렇게, 이렇게 상관생재, 이렇게 이제 이렇게 변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월급에 제가 투과한데 격이 폐가 되었는데 묘하고 미가 와가지고 황업인식이 되어 격을 이루는 것은 묘미의 공에 의한 것이다. 그랬어요. 여기 이것은 잘 보세요. 이것들은. 근데 이제 묘하고 미가 그 목으로 이렇게 목의 일을 한다는 뜻이거든요. 이 해가. 이 상관이 목의 일을 해가지고 이 목이 다시 이 재성을 생겨주니까 상관생재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월급이 화급 유식이 됐거든요. 그래서 월급이 상관지를 같이 해요. 그러면 이 사람의 어떤 저기는 주변에 항상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있죠. 그죠? 주변에 항상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있고 이런 사람들이 사업을 하면은 장기간 끝까지 갈 수 있는 동지가 있어요. 내 돈을 만들어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동지가 항상 있다는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신월의 경금일주. 신월의 경금일주가 개수를 이렇게 봤거든요. 그러면은 금수상함이라고 그러죠. 예, 금하고 수가 서로 이렇게 젖어 있는 상태를 금수상함이라고 전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 개수란 오행은 신유술에서는 이렇게 강하지를 못해요. 인성지지지만은 여기는 이렇게 절, 이게 사지가 되거든요. 이렇게 신혼에서는 사지가 되고, 그 다음에 병지가 되고, 이렇게 술에서는 세지가 되면서, 이렇게 쇠병사가 이렇게 신유술에 이렇게 하기 때문에 개수의 그 기가 약해요. 그렇기 때문에 왕한 금의 기운을 이 설기를 못 시켜요. 그게 엄마 젖을 빠는 힘이 없어요. 그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 힘이 없기 때문에 이때는 반드시 지지에서 자하고 진이 와가지고 개수의 근이 되어주면은 그때 금수상함이 완전히 갖춰진다. 이렇게 해서 자하고 진이 이렇게 상징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작기, 여, 치용을 했거든요. 작기에서 어떻게 용신을 취할 것인가. 진술충미는 충기인데 진술충미를 왜 작기라고 하는가는 음양호의 목화금수의 기가 이렇게 충기라고 그러죠.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기운이기 때문에 작기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배웠죠. 식간 12지지에서 말하기를 토라고 하는 것은 음양노소 목화금수에 조화된 기가 음기화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진토는 무토를 간직하고 있는데 토의 수의 고가 되고 을의 여기가 되어 세 가지가 함께 있으니 어느 것에서 용신을 취하겠는가. 용신의 그 변화하고 똑같아요. 이것도 근데 변화해가지고 좋게 되는 경우가 있고 나쁘게 되는 경우. 또 그것을 갖다가 유정이냐 무정이냐. 또 유정하면서 유력하고 무정하면서 무력하는 경우 이런 경우가 이렇게 다 만들어지면 똑같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다만 잡기에서 어떻게 이렇게 투출해 가지고 하는 거 그런 것은 매우 간단한데 이렇게 묘고 형충 시설에 보면은 일간이 쓰는 것에 의해서 진술충민을 일간이 쓰는 것에 의해서 그렇게 희기가 나누어지더라. 이것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묘고 형충 시설이 있어요. 이 진술충미라고 하는 것은 형충을 가장 좋아하고 재관이 있고 했을 때 충하지 않으면 열리지 않는다라는 이 말을 세속의 책에서는 많이 거론하고 있으나 자평 선생이 지은 명예는 이런 말이 없다라고 그랬거든요. 작기가 정관에 투출하거나 지지에서 하합하면 어떻게 매우 아름답지 않겠으면 어찌 형충을 공으로 여기겠는가. 형충이 안 좋다는 뜻이에요. 형충이 안 좋은데 왜 굳이 충을 해야 되느냐. 그러나 형충이 이렇게 좋은 경우도 있고 형충이 해가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일간에 따라서. 일간이, 일간에 따라서 이제 될 수가 있으니까 그걸 한번 살펴보면요. 개구와 인모에 대한 이런 것을 부정하는 이론이에요, 사실은. 예를 들어서 간목이 진월에 생한 경우에 무토가 투출하면 편되고, 지지에서 신하고 자가 합하면 인수가 되고, 만약에 무토가 정관을 투출하지 않고
진술이 상충한다면 적격이 이렇게 청소하지 못하죠. 충하니까. 그러나 토충이니까 그 무토가 이렇게 동한다. 무토가 동하기 때문에 무토를 희신으로 쓴 사람들은 좋잖아요. 무토를 희신으로 쓰는 일간들은 굉장히 좋겠죠. 이럴 때는. 또 이미 투출하여 인수가 되고 진술이 충하여 인수의 근이 무력하게 된다. 그랬거든요. 보면은 똑같아요. 그 진월에서 간목이 투출한 경우에. 진월에서 간목이 투출, 무토가 되면은 편제가 되는 것이고, 원령에서 신자진 수국이 되면은 이제 인수가 되는 것이죠. 제가 인수의 일을 한다는 뜻이에요. 재성이 인수의 일을 한다. 그러니까 얼마나 영이 주도한 사람이 되겠어요. 재성이 인수의 일을 하니까. 재성으로 이렇게, 재성으로 이렇게, 만약에 이게 술이 오면 진술충을 해요. 진술충은 폐해가 되지는 않지만은 영묘해진다. 정간에 이제 일간에 따라서 이게 좋고 나쁨이 있다. 간목이나 임수일간은 충이 나도 좋다는 뜻이에요. 나중에 그 나오겠지만요. 그 다음에 이게 진월에 임수가 이렇게 투출했어요. 그런데 진술충이 됐어. 그럼 인숙격이 폐가 되는 거예요. 이때는 인숙격이 폐가 됐다고 얘기하면 좀 문제가 있거든요. 이게 여기서는 분명히 제격이거든요. 제격이 그 인수를 보고 있는 거거든요. 두 개 제가 투출해지고 제격이 나니까 격이 폐했다. 이렇게 이제 봐줘야죠. 그렇게 봐야죠. 이게 임수가 격이 이렇게 인수격이 피했다고 이렇게 됐는데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이런 내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충암은 고가 열린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사고 가운데 비록 오행이 함께 들어있더라도 결국은 토를 이주를 한다. 토는 충암은 영묘해지겠지만 지지연간에 금목수화가 어찌 사고의 충으로 인하여 발동할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재관이 토에 속하는 경우에 충암은 고가 열린다는 것은 이제 재관이 토에 속하는 경우에 충암은 고가 열린다는 것은 어떤 경우냐. 갑일간이 무토 재를 쓰는 경우하고 재를 쓰는 경우에 진술이 충하면 충하는 경우 이렇게 그다음에 임일간이 기토 간을 쓰는 경우에 충미가 충하는 거. 그러니까 갑을일간이 그 토를 그 재성으로 쓰는 경우하고 그다음에 그저 임계일간이 토를 그 관성으로 쓰는 경우는 충을 해도 고가 열린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이지 이게 충한다 해가지고 뭐 이렇게 그저 뭐냐 그 진수충미 안에 있는 그 목화 금수가 이렇게 동하고 그런 건 아니다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그 충이 또 해로운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네, 지금 사람들은 묘 영충 시설 이치를 모르고 심지어 출고를 투고로 여기고 있으니 가령 정이 진호를 정하고 임수 정관이 정관을 투출한 경우에 정관을 고안의 수가 간대 추출한 것을 보지 않고 도리어 정관의 진이 정관의 그 임수가 진을 만나 고로 들어간 것을 여기서 무토로 진토를 충하기를 추구한다. 이게 충하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그 정관의 뿌리가 상함을 돌아보지 않으면 더욱 가소로운 경우가 있으니 원령이 본래 사묘가 아니라 따로 용신이 있는데도 여러 일시 중에 하나의 그 사묘를 대동했으면 이 형충되기를 바란다. 그리고 일주가 이렇게 그 사고에 임하면은 임묘됐다. 뭐 이래가지고 충을 하면은 임묘를 변한다. 이 충을 하게 되면은 임묘되고 뭐 이렇게 하는 거 임묘론과 계고론 이런 것들이 별로 이렇게 사주를 볼 때 중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그 이론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사흉신하고 사귀신도 그 격국을 이렇게 그 해소할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잡병진전 2권이 마무리가 되거든요. 이렇게 잡병된 2권은 처음에 논용신, 용신은 원령에서 구한다. 그 농신 그다음에 용신 성패와 구 이게 사기신과 사기신이 성격이 되고 폐격이 되고 또 성격이 됐다고 폐격이 되고 하는 이 과정들을 이렇게 그 뭐냐 차근차근 이렇게 단계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그다음에 용신의 변화.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변화가 되냐. 용신의 변화가 있고, 그 다음에 용신이 변화했으면 그 좋고 나쁨이 있겠죠. 그것을 용신의 순자. 용신의 순잡이 있고, 여기까지 돼 있으면 용신 격국이 이렇게 좋은 것이 있고 나쁜 것이 있다. 이것들은 무정, 유정, 무력, 유력에 의해서 구분을 한다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논용신, 인성, 득태, 임패, 득성 하는 것들은 운에 따라 가지고 이제 글씨가 올 때 성격이 되었다가 폐격이 되고
다시 변격이 되었다, 성격이 되고 하는 이런 이론들을 이런 이론들을 막 얘기하는 것이고요. 또, 용신, 배, 기후, 득실, 자평진단의 저울을 얘기하고 있죠. 저울에는 그렇게 어려운 거 없어요. 그 목화 금수의 그 일주가 수화 목금을 만났을 때 이런 관계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은 이제 제가 통째적으로 이렇게 한번 딱 이렇게 그 아웃라인을 해드리면은 그 강론으로 들어가셔가지고 하나하나씩 공부를 해보면은 제가 말씀해드린 그 의미를 조금씩 이해를 하실 거예요. 그 다음에 논용신 기후 배합을 이제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그 상신기뇨이라고 했거든요. 상신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상신이라고 하는 것은 자평기인들은 두 가지로 이렇게 보고 있죠. 하나는 고정되어 있는 것, 또 하나는 변화에 의해서 이렇게 그 상신을 쓴 것, 이렇게 두 가지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일점 지법이고, 그 다음에 통변의 목법이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사주 상황에 따라서 이 상신이 이렇게 변화가 되고 상신이 이렇게 우리가 상신을 찾을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논 잡기 여하 치욕, 잡기에서 어떻게 용신을 취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인신사회나 똑같이 취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논 묘고 형충 지설에 보면은 이렇게 형충지설, 그러니까 이 충이라고 하는 것은 별로 그게 좋지는 않는데, 충해가지고 인묘가 되고 계고가 되고 하는 것들은 다 이론에 맞지 않은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 가불목이 토를 제동으로 쓰는 경우, 또 가불목이 토를, 아니, 인계수가 토를 정관으로 쓰는, 관성으로 쓰는 경우는 충에도 이렇게 괜찮다라고 이렇게 충이 있어도 그때는 충이 아니다. 오히려 역묘해진다라고 이렇게 보시고요. 충에서도 해로운 경우도 또 있어요. 해로운 경우도 있는데 그 경우는 강론을 한번 해서 우리 공부하신 분들이 한번 다시 이렇게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사귀신도 이렇게 합격이 될 수 있고, 사귀신이 이렇게 합격이 될 수도 있고, 사융신이 이렇게 성격을 또 이루어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흉신격이라 해가지고, 이렇게 흉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항상 격국의 변화, 용신의 변화, 이런 것들에 의해서 상신이나 이렇게 상신이 변화하고 용신이 변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나 한 가지 변치 않는 논리가 있다는 것은 뭐냐면은 원령을 이렇게 재감을 위주로 해라 항상.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원령을 중심으로 해야만이 사주가 이렇게 사주의 대운을 이렇게 분석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걸 이렇게 용신을 이렇게 제대로 보지 못하면은 대운 배합이 힘들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제2권을 마무리를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3권은 행운론, 대우를 보는 법하고, 그 다음에 육친을 보는 법. 그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음부터는 제3권을 또 시작합니다. 그동안에 2권을 이렇게 강론에 따라서 공부를 한번 해보시고요. 또 책을 한번 또 이렇게 읽어보시고, 이렇게 해서 격국의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시고, 격국의 생극재활론을 가지고 사주를 이렇게 분석해 보면은 한치의 틀림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고생했습니다.